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를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페이스북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2주씩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로 철저히 비전문가의 눈으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배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국내 성지로 떠나볼 텐데요. 3주 만에 뵙습니다. 아니, 네. 그런데 최근에 또 국내 성지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성지를 소개하려다 보니까 저 혼자 순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녀온 곳이기는 하지만 그때 놓친 것들도 다시 챙겨보고 또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지난 7월 21일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소개해드릴 성지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가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 놓친 부분이 생각보다 많고 네. 또 느낌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방송을 계기로 다시 공부하면서 다녀올 수 있어서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녀오신 곳이라 정말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오늘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그 자매님은 성지 어떤 선택 기준으로 선정하셔서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건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성지는 성지마다의 신앙열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 좋다 아니다를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 어느 순교자의 삶도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간과 횟수의 제약이 있는 만큼 많은 성지 중에서 몇 곳을 선정해야 했었는데요.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래도 평범한 평신도를 게스트로 섭외하신 PD님의 용감한 의도를 10분 감안하고 또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지의 선정의 기준을 세워봤는데요. 그래서 규모도 크고 이미 많이 알려져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본당이나 단체에서 한 번쯤은 이미 가보았거나 앞으로 가볼 기회가 있음직한 성지들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까워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우리 교구 내에 있는 성지들도 아쉽지만 제외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아담하고 소박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삶을 거울 삼고 싶었던 그런 성지들로 가족끼리 지인끼리 몇몇이서 넉넉한 마음으로 다녀오거나 다른 여행길에 잠깐 들렸도 좋겠다 싶은 것들로 좀 제 사심이 들어간 것으로 선정해서 소박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평신도 분들이 많으신데요. 평신도의 입장에서 성지순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첫 번째 완주를 끝내고 나니까 좀 미숙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네. 좀 후회스럽다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완주 스탬프에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사실 거짓말이겠지요. 아마도 다시 완주를 하겠다라고 꿈꾸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터득하게 된 지혜라고나 할까요?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지순례를 떠날 때 성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갖고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서두르다 보면 성지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겉만 보게 되면서 놓치는 부분이 종종 생겼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좀 공부를 좀 하는 것과 그리고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떠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 성지순례 가는 날 저희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코너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인증샷이라고 하죠. 네. 오늘 함께 떠나볼 성지 관련 사진이 담긴 홈페이지,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 갤러리 페이지를 찰칵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녀오셨던 국내 성지 관련된 사진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성지순례 가는 날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출발. 드디어 승리의 날이 왔다. 옥에서 형장으로 가는 동안 유중성 마테오는 매우 열렬히 늘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이순이 루갈다는 두 여자 동반자, 특히 새 어린 자식이 귀양간 생각을 하면서 불안과 슬픔에 잠겨있는 시어머니를 격려하고 권고했다. 우리의 영웅적인 동정녀는 시어머니가 다시 천주님께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면서 그의 용기를 되살려 주었고, 그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 이제 문이 열리려 하는 천국으로 돌리게 할 줄 알았다. 망나니가 관례대로 그들의 옷을 벗기려 하자 누갈다는 매우 정숙하고 품위 있는 몇 마디 말로 그를 물리치고 나서 스스로 옷옷을 벗고 손을 묶지 못하게 한 채 맨 먼저 조용히 자신의 머리를 칼날 아래 놓았다. 훗날 다블리주교는 순교자 전기에서 루갈다의 마지막 증언과 순교 모습은 모든 조선의 순교자 중에서 우뚝 솟아난 하나의 아름다운 진주였다고 표현했다. 네, 잠시 전에 듣고 온 이야기는요.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인 샤를르 달레가 쓴 한국 천주교회사에 담긴 순교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이 내용이 오늘 떠나볼 성지와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오늘 소개할 성지는 호남의 사도라 불리는 복자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와 그 일가를 만나볼 수 있는 초남이 성지인데요. 네, 방금 들려드린 내용이 유한검 일가의 순교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2014년 8월 16일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 뜻깊은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광화문 광장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순교자를 복자 반열에 올린 뜻깊은 날이었는데요. 네, 금년 8월이 5주년을 기념하게 되는 날입니다. 벌써 5주년이군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8월에 진행되는 두 번의 방송에서는 시복된 분들의 시성을 그리고 하느님의 종들은 시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남 지방과 내포 지방의 땅에 떨어져 크게 열매를 맺은 미랄 두 톨에 얽힌 성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호남의 사도로 불리는 복자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와 그 일가를 만나볼 수 있는 초남이 성지를, 다음 주에는 네포 사도라 불리는 하느님의 종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의 생가터인 여사올 성지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이 초남이 성지로 함께 떠나볼 텐데요. 네. 먼저 어디 있는 성지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제가 소개해드릴 성지 중에서 아마 가장 가까운 성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호남의 사도 유한검 생가터인 초남이 성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있습니다. 바로 전북 완주군에 있습니다. 이 초남이 성지, 호남의 사도로 불리는 복자 유한검과 그의 가족이 살았던 생가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남이 성지는 유한검과 그의 사족이 살았던 생가터인데요. 유한검은 1754년 이곳 초남리에서 당시 호남 대부호였던 아버지 유동군과 어머니 권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많은 재산에 또 인품 또한 후덕해서 인근의 백성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1791년 우리나라 최초의 박해인 신해 박해에 불씨가 된 진산 사건에서 첫 순교자가 된 윤지충 바오로와는 이종 사촌간이 되고요. 네. 권상현 야고보와는 외종 사촌간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가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군요. 오늘 지금 이 초남의 성지 표지석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네요. 네네. 네, 보이는 라디오로도 확인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남이 성지가 호남 지역의 천주교 발상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남이 성지는 호남 지역의 천주교 발상지입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입신양면을 꿈꾸던 유한검은 당시 천주교 핵심 인물들과 친연척이었던 어머니 권씨를 통해서 천주교 교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1784년 늦은 가을 경기도 양근에 있는 친척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집에 갔다가
천주교 서적과 십자고성을 처음 접한 요한검은 권철신의 동생인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베르에게서 교리를 배우고 권일신을 대부로 해서 이승훈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고향으로 돌아온 요한검은 가족과 친척은 물론 이웃과 자신의 종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자선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라도에서 최초의 신자가 된 요한검은 윤지춘과 함께 전라도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의 절대적인 공헌을 한 초대 조선 천주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호남의 천주교 발상지가 된 처남이에서 종교 활동에 힘쓰던 그가 1786년 봄 조선 천주교회의 창설 주역이자 가성직 제도를 설정한 이승훈에 의해서 호남의 사제로 임명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신부가 된 요한검은 가족들과 가솔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김제, 고창, 영광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87년에 가성직 제도의 부당성을 제일 먼저 깨닫고 네. 이승훈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북경에 밀사를 보내서 오류를 범한 가성직 제도에 대해서 정죄하고 선교사들의 지시를 받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윤유일이 밀사로 파견됐고 그때 필요한 비용을 요한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가성직 제도에 대해서 처음 먼저 이 부당성을 깨닫고 이승훈에게 그 시정을 요청했는데요. 가성직 제도가 뭔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가성직 제도는 초기 한국 천주교회에서 성직자가 없는 상황에서 평신도들이 약 2년간 미사와 성체성사 그리고 고해성사의 집전을 대신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 1784년 음력 1월에 이승훈이 북경에서 그라몽 신부로부터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영세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조선인으로서는 첫 신자가 되어 돌아온 이승훈 베드로는 조선의 천주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그 북경의 교회 체제를 인용해서 자신이 주교가 되고 또 당시 권일신, 정약전, 최창현, 요한검, 이존창 등 10명에게 신부직을 수행하게 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갔던 제도를 말합니다. 네. 요한검이 이 가성직 제도 아래에서 신부로는 활동했지만 나중에 이의 부당함을 알고 난 후에는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만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조선에 정식 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된 그는 그 후 동료들과 함께 성직자 영입 운동에 힘쓰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1794년 한국교회 사상 처음으로 천주교 사제인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 사제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초남이 성지로 떠나왔습니다. 주문모 신부에 의해서 전라도 최초로 정식 미사 성지가 거행된 장소가 바로 이 초남이 성지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1794년 최초로 조선에 입국한 애국인 선교사로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1795년에 요한검의 초청으로 초남리에 방문하여 전라도에서는 최초로 권한이 있는 사제로부터 집전된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주문모 신부는 그의 집에 머물면서 성사를 집전하고 강론을 하는 한편 요한검과 함께 교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요한검의 장남 유중철이 주문모 신부에게 천령성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교리당을 보이는 네. 라디오 통해서도 사진을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네, 이 주문모 신부가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주문모 신부는 신심이 깊고 신학과 중국 문학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에 적임자로 파견된 이유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가 외모가 조선인과 비슷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견된 주문모 신부는 1794년 12월 23일 한복으로 변복을 하고 의주 변문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1795년 1월 초에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그 미리 마련된 개동 체인길의 집에 거처를 정했답니다. 네. 주문모 신부님이 입국했을 당시 조선교회 신자 수가 4,000명을 헤아릴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고 하니까
사제도 없었던 조선 땅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처럼 환영하고 공경했다고 하는데요. 네. 얼마나 기다리던 사제였는데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랬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 환영과 공경을 받은 신부님도 성물을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조선어를 배우는 데 전신 전력을 다해서 1795년 성주간에 고해성사를 주었고 또 세례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대축일인 4월 5일에 처음으로 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이 미사가 바로 조선교회 창설 후에 처음으로 봉헌된 의미 있는 미사였답니다. 네, 이곳 초남이 성지에서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동정 부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문모 신부로부터 첫 영생체를 한 요한검의 장남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누갈다 동정 부부가 1797년 혼배 후에 1801년 치명할 때까지 4년간 이곳에서 동정 부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주문모 신부님의 숨은 공로가 있었는데요. 유중철 요한은 주문모 신부로부터 첫 영성체 후에 평생을 동정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아버지 유한검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도 한 유명한 신자 집안의 딸이 동정을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네. 초기 신자 중에 한 사람인 이유나 마테오의 딸 이순이 누갈다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대의 사고 안에서 혼인을 하지 않고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는데요. 그럼요. 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문모 신부가 주선해서 둘의 혼인을 성사시키게 네, 되었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관련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맨 오른쪽이 루갈다 석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말하자면 주문모 신부님이 중매를 선 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1797년 초난리에서 그 혼례식이 거행되었는데요. 이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누갈다는 평생을 온누이처럼 살면서 동정을 지키겠다는 동정 서원을 하면서 혼례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들이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동정 부부였고요.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동정의 삶은 단순히 동정 생활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고자 하였던 숭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듣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지만 벌써 어느덧 시간이 3,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어떤 이야기 좀 전해 들어볼까요? 네. 이 초남이 성지에 가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소나미 성지에는 아주 작은 성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성지에 가시면 그 파가 연못이라고 하는 걸 기념하고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 대해서도 어떤 그 형을 집행받아서 그 네. 집이 이렇게 수몰되어 있는데요. 그 집을 보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600m쯤 농로를 따라 들어가면 그 교리당이라고 있습니다. 교리당이요? 예, 네. 예. 그래서 교리당에 주문모 신부님이 참 거기서 미사를 드렸고 교리를 가르쳤던 그곳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네. 그쪽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매님도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기도들, 묵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네. 어떤 기도와 묵상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동정 부부의 삶도 그랬고요. 또 주문모 신부님을 좀 기억하게 됐는데 그 정말 이영만리 타국에서 네. 어떤 신앙이 있었으면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전라도 그 깊은 곳까지 와서 또 미사도 드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 믿음에 많은 존경심이 갔고 저의 신앙생활도 많이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요. 이번 주에라도 뭐 다음 주 이번 달에라도 초남이 성지로 떠나보면서 네. 깊은 묵상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깨알 정보, 깨알 팁 간략히 하나만 남겨주시죠. 네, 그 사진이 혹시 네, 미사는 월요일 아침 7시이고요. 나머지는 11시에 있습니다. 미사 30분 전부터 고해성사를 받으실 수 있고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면 성지 해설 및 강의, 식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미사가 월요일 오전 7시,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오전 11시에 있다는 점, 그리고 첫 토요일엔 오전 11시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지 해설도 있으니까요. 전화로 미리 예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오늘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국내 성지, 초남이 성지로 떠나봤고요. 다음 주에도 국내 성지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